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4월 고용지표 둔화로 인해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짐에 따라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한 주 동안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집중시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준 위원들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가운데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결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함에 따라서 연내 금리 인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금주에는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발표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물가 지표는 매파와 비둘기파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그리고 향후 미국의 물가 지표는 어떠한 궤적을 그릴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 2주 동안 너무 영상을 늦게 업로드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좀 계시기도 하고, 저도 이거 너무 늦게 올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조금 중간에 짬이 나서 오늘 좀 빨리 올리고 또 나머지 해야 될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2월 24일 5월 12일 오후 5시 2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시장 되돌아보면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난 그 4월달 시장이 상당히 좀 험악한 시장을 좀 연출했었죠. 보시면 뭐 다우, 뭐 S&P, 나스닥 할 것 없이 4월달에 큰 폭의 조정을 보인 이후에 지금 한 4월 후반부부터 지금 반등세를 시도하고 있고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19일 정도 4월 19일 정도 2550선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 현재 2700선까지 올라오면서 약간 그림은 이제 V자 반등 형태의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거의 그냥 연준의 통화 정책에 그냥 놀아나는 그런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근저에 기업의 실적이 그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상승에 대한 본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방향은 위쪽인데 미국의 통화 정책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조정받았다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다시 보란듯이 반등하는 이런 패턴을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시장은 미국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그게 좀 덜한, 그러니까 기본 어떤 근저에 깔려 있는 그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보다는 좀 약하고,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시장이 아닌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반등의 폭과 기울기가 뭐 코스피 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대비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아직은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이 부진한 것 같고요. 결국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달러화가 조금 의미 있게 약세로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달러화가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도 지금 뭐 1,400원 찍었던 거와 비교해 보면은 1,368원까지는 그래도 조금 제법 하향 안정화되긴 했는데 아직은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여전히 좀 역시 위쪽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좀 적극적인 매수를 좀 해주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거는 지난 2주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주 연속의 순매수를 보였고 지난주에 한 주 동안 1조 3천억, 지지난주 한 6,800억 정도 감안해보면 거의 2주 동안 2조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좀 고무적이긴 한데 결국은 이러한 모든 그림들이 다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올해 연내 해주냐 안 해주냐에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최근의 시장 상황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거의 그냥 연준 바라기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좀 씁쓸한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색깔이 지금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이 언제쯤 피봇을 하고 정말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어떤 이러한 포맷이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틀 안에서 시장을 좀 접근하고 전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틀이 프레임이라고 할게요. 이러한 프레임이 계속 영원하진 않습니다. 언젠간 다시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시장이 밋밋하고 거의 둔감하게 반응하고 이제 새로운 재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뀌는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때가 오긴 하는데 아직은 계속해서 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한 장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 결국은 그동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속이 돼 오다가 이제 이게 바뀌려고 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민감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건은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시장금리의 모습하고 결국 뭐 주식시장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난해 10월 말부터 작년 말까지 미국채 10년 금리, 한국 국고채 10년 금리 신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2달 기간 동안 거의 한 120bp 정도 시장금리가 급락을 했는데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상단 기준으로 5.5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랬다가 올해 연초 이후로는 또 이 미국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급등을 했거든요. 한때 4.7% 정도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지난 연말 2달 동안과 올해 4월 중순까지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결국은 금리 인하를 둘러싼 시장의 기대가 바뀐 거죠. 작년 연말 2달 동안에는 올해 3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해가지고 연내 6번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이른바 시장의 기대감, 설레발, 어떤 과도한 기대감들이 반영됐던 시기였고, 그래서 금리도 하락했고, 주가도 폭등했던 상황이었고, 올해 연초 이후로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장금리가 올라오고,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도 그 중간중간에 좀 조정이 있었죠. 특히나 4월 달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던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가 늦춰지는 것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도 될 수 있대. 이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어떤 중요한 요인을 작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4월 말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또 보면 미국채 금리나 국내 금리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지난달 말부터 다시 그래 역시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야. 연내 금리 인하는 유효하지. 이제 이러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장황하게 좀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은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 변수가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그래야 향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예측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장은 작년 연말부터 특히나 미국이 금리 인하 언제 할 건지 얼마나 할 건지 계속 놀아나고 있다. 그리고 4월 중순, 4월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연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이 또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4월 말부터는 그래도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겠지 금리 인하는 맞긴 맞지 이러면서 지금 시장이 또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 주가도 보면 다시 이제 전고점 수준에 거의 도달했거든요. 다우가 지금 39,000선, 지금 나스닥이 16,000, 지금 S&P도 5,200선이니까 거의 지금 전고점 수준에 육박했어요. 우리 코스피도 지금 지난번에 2,780인데 2,720, 30 정도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V자로 거의 반등을 했는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전고점 수준에서 막히고 다시 떨어질 거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단 4월 한 셋째 주부터 반등해서 지금 벌써 한 2, 3주 정도 반등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차익 실현하고 잘라먹고 나올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현재 비중 확대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거고, 결국 전 고점을 뚫지 말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정말로 금리 인하를 올해 연내 해주냐 안 해주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연준의 통화정책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약간 팽팽하게 양쪽 주장이 좀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아니다, 그래도 금리 인상은 끝났고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증적으로 한 3대7 정도의 비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둔 쪽이 한 30%, 그래도 금리 인상 끝났고 인하 시기를 검토하는 게 맞다라는 게 한 70% 정도. 근데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에 비중을 무시는 못하는 거죠. 대표적인 그 주자가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도 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쪽에 좀 합류를 했고요. 지금 금리 인상 끝났고 언제 금리 인하할지를 검토해야 되는 비둘기파의 가장 선두에는 역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있고요. 그 위에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라던가 대부분의 이제 연은 총재들은 다 이쪽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표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 매파 쪽에 좀 힘이 실리면서 미국 금리가 좀 반등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가, 어떨 때는 또 비둘기파의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또 상승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계속 이게 옥신각신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4월 한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뭐 인플레이션 지표 막 높게 나오고 코어 PC, 슈퍼코어 PC 막 반등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고용지표 되게 좋게 나오면서 매파 쪽 의견에 힘이 확 실렸다가 지난 4월 달에 4월 말에 이 FMC, 그러니까 4월 말 5월 초에 있었죠. 5월 1일날 있었던 FMC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고용지표가 좀 둔화될 경우에는 우리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나왔던 4월 고용지표가 진짜 뭐 약속이나 한 듯이 둔화되게 나오면서 비농업 일자리 수가 지난달에 거의 절반 수준 나왔고 실업률도 살짝 반등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 비둘기파의 반격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쪽. 그래서 그동안 이제 파월 의장을 두고 뭐 양치기 소년이냐 아니냐, 뭐 거짓말쟁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비아냥이 있었는데 5월 초에 FMC 이후에 딱 그 다음날 발표됐던 4월달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파월이 그래도 뭔가 보긴 봤구나, 약간 고용시장 지표가 조금 둔화되고 있긴 있구나 라는 쪽에 지금 좀 힘이 실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랬던 것이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실적이 또 확 올라가면서 이거 최근에 봤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데 고용시장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긴 맞나 보네 라면서 또 역시 비둘기파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되게 분위기 좋게 한 주를 마감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지난주에 금요일날 발표됐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약간 초를 친 거죠. 지금 지난주 말에 발표했던 기대 인플레이션 한번 좀 확인을 하고 하면, 자, 이게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좀 하향 안정화되는 듯 했었는데 다시 또 휙 올라가지고 지금 3.5까지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지난주 말 미국 시장은 조금 애매하게 끝나고 미국 금리도 좀 상승해서 끝났는데, 지금까지 봤었을 때는 약간 장군 멍군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연내 금리 인상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연내 금리 인하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는 게 그래도 맞지라는 쪽에 지금 무게가 실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번 주에 아마 이제 쐐기가 박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번 주에 여러분 뭐 한 주 동안 중요한 지표들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번 주는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 그 다음에 수요일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 결과가 이 비둘기파와 매파의 어떤 현재로서는 아직은 확실하게 승부가 나지 않은 입장에서 이제 요 지표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전고점을 뚫고 상승세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다시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주저앉을 것인지가 달려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건 결국은 물가지표의 결과에 달려있다.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고, 이제 저의 견해가 또 궁금하실 거잖아요. 자, 저의 의견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이번 물가지표 결과는 비둘기파의 손을 좀 더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전고점에 대한 상향 돌파 시도가 뭐 요번 주에 꼭 실행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뭐 2분기 중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제 견해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고 연준이 어쨌든 연내 금리 인하하는 건 맞지라는 쪽으로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좀 쏠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채 10년짜리 금리도 지금 현재 4. 얼마까지 올라왔더라요? 4.5%까지 올라왔는데 결국은 이 연초부터 올해 한 3월, 4월 그 중후반까지 시작됐던 이 금리 상승 사이클은 또 조금 일단락되고 다시 조금 분위기가 하향 안정화되는 쪽으로 저는 일단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근거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좀 하향 안정화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컨센서스를 보면 일단 PPI보다는 CPI가 중요하니까 현재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는 전월비가 0.4, 0.4 전월하고 똑같은데 전년동월비는 지난달 3.5에서 3.4 정도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코어 CPI 기준으로는 전월비는 0.4에서 0.3으로 떨어지고 전년동월비도 3.8에서 3.6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일단 컨센서스 자체는 시장에 조금 우호적인 그런 전망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 특히 지난달에 3.2가 전원되었는데 3.5로 휙 올라가면서 사실 요 헤드라인 CPI 미국의 3월 CPI가 발표됐던 4월 중순께가 가장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높았을 때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크게 충격받았던 때가 이때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4월 물가가 다시 조금 하향 안정화 된다고 한다면 훨씬 좀 편한 모습을 좀 보일 거고 그런 CPI도 이제 3.6으로 예상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 하향되는 추세는 이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컨센서스 수준 정도는 최소한 나올 수 있다. 또는 이보다 살짝 오히려 지표가 좋게 나올 수 있다는 쪽에 전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예상하는 근거는 제 물가 예측 모형을 보면 작년까지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추다가 올해 제가 물가 예측 모형이 조금 안 맞잖아요. 살짝.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원유 유가에 대한 영향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뭐 서비스업 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긴 했는데 지금 유가 자체가 올해 연초 이후에 4월까지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물가에 훨씬 더 이 상방 압력을 높이면서 제가 생각했던 예측 수치보다는 계속 높게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거꾸로 지금 4월 이후로는 보시면 이 유가가 상당히 제법 좀 의미 있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87불 갔던 게 지금 78불이니까 거의 10달러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4월 달 보면 유가가 한 10일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그 뒤로 떨어져 가지고 사실 4월 월간으로 보면은 거의 그냥 조금 똔똔 정도 수준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상치 정도 수준에서는 물가 지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여서 지금 제 예측 모형상으로는 지난 3월 달이 3.5%인데 요번에 3.3 아니면 한 3.4 정도 저는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 3.5보다는 좀 낮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 궤적에 있어서도 지금 유가가 뭐 지금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만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향후에 궤적은 이렇게 조금 점차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연말께는 한 3% 약간 밑도는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가장 큰 근거는 이제 유가의 하향 안정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물가도 시차를 두고 이 주택 가격들이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서비스업 물가를 높게 유지시켰던 렌트비도 기본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CPI 결과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내지는 예상치보다 살짝 우호적인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번 달 이후에 연말까지의 물가의 궤적도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열어두는 위원들의 마음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물가가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거꾸로 물가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쪽으로 또 어떤 전망이 좀 기울게 되겠죠.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물가가 안정화되는 그 마지막 시기?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던가요? 이제 조금 여기서 더 조금 가줘야 이제 어떤 부호가 바뀌는 그런 약간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와 있는 것 같고, 지금 파월 의장이 물가의 궤적이 범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울퉁불퉁한 그런 선 부분에서 지금 약간 이제 꺾이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판단을 잘 하고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지금 물가의 하향 안정 경로가 다시 무산되고 금리가 상승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빨리 팔고 다시 리스크 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전고점 뚫고 올라가면 다시 위쪽으로는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 잘 하시고요. 일단 이제 뭐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은 4월 조정 받을 때 저가 매수를 잘 했다라는 가정하에 일단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시장을 조금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물가지표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또 다음 주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최근에 이 주식시장을 둘러싼 가장 핵심 변수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여부이고요. 그 부분들이 이번 주에 특히나 물가지표에 의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밖에 없고, 일단 저의 전망은 예상치 정도 수준 최소 또는 예상치보다 조금 더 물가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후에도 물가의 궤적은 좀 아래쪽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유가의 현재의 안정이 담보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시장은 계속해서 전고점 트라이를 좀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저의 견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이제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지는 시기이니까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요일에는 꼭 여러분들과 약속 지킬 테니까 일요일 늦게 또는 월요일 아침에 저희 금태연구소 영상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